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불편함이라는 요 감정을 누구나 살면서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심리적, 바로 심리적 관점과 뇌과학적 이런 요소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불편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겪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좋은 감정 같은 거, 기쁨이나 환호, 희열 같은 거는 언제나 계속 우리 몸속에 분비가 돼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기타 등등 다른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통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은 흔히 겪는 거지만 심오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자세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살아가면서 불편함은 누구나 겪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손톱에 끼인 때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 운동화에 들어간 모래 때문에 내 신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겪을 때 우리 뇌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 뉴런은 불편함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성장과 회복력 강화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뇌과학적으로 뇌에 그렇게 분비가 되고 그런 전달 물질이 생성이 돼서 우리 몸속에 퍼져나가는 거죠. 때문에 불편함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고,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화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화를 잘 다루지 못하면 큰 화가 생기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고, 감정 인지하는 건 누구나 알 거예요. 행동 조절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경험할 때 특히 이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딱 느끼는 순간은 이 뉴런이 계속 분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감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감소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불편함이란 감정이 정확히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저는 감정 통제나 행동 통제가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꼭 통제하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해소를 해야 그것이 된다고도 전 생각을 하지만, 꼭 해소할 수 있지만은 않잖아요,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불편함이란 무엇인지를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불편함은 당연히 신체적 불편함이 있겠죠. 주로 내가 아픔을 느끼는 통증이나 피로감 같은 거를 신체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는 걸 바로 이제 불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신적 불편함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겪을 때 정신적 불안감이라고도 하고요. 사회적 불안감은 정말 대표적인 예가 회사 안에서 차별당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 유럽 축구 선수들 보면, 운동 선수들 보면 이렇게 인종차별 당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만 보더라도 왕따 당한 게 있죠. 작은 사회에서 다 모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걸 바로 사회적 요인이고 사회적 불편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두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데 1년에 360을 놓고 보면 사실 이 불편함은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차별이나 왕따를 당하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우울함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 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 같고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잘 다치기도 하죠. 20, 30대 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불편함은 늘 달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을 하려면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좋게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제도 하고 컨트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우리가 변하는 이 뉴런이 어떻게,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우리 뇌 속에 한 6개 정도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첫 번째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파민이 있을 겁니다. 도파민은 이 분비하면 우리 뇌에서 해결 방법을 막 찾고 보상을 찾으려는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도파민 분비된다라는 말을 매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우리 몸에 굉장히 저는 좋은 보상을 찾으려는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적응력을 높여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생존 본능이 크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요 물질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위기 상황에선 커지는 겁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심리를 평온하게 유지를 해주고 감정 조절하고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르티솔이라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요거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한상해요. 그래서 과도시 건강이 매우 악화가 된다고 하는데, 요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거나 하면 이런 약도 때로는 지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지어준 게 아니라 이 성분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도르핀인데 영어로는 엔돌핀이라고 우리는 많이들 말을 합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돋아요,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런 이유가,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우리 뇌 속에서 이제 긍정 감정을 유발하고 고통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라고 하는 거야. 슬픈 일도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그 고통이 완화가 되고 실제로 긍정 감정까지 이제 괜찮아지는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엔돌핀도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주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가바라고 해서 약자인데, 보통 이 그러니까 주요 억제성 신경 물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엄청 누가 화나게 해서 과도한 흥분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 흥분을 모두 표출하면 싸움도 나기도 하고 큰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걸 통제하는 물질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바라는 물질이고, 이거는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겪으면 이런 물질들을 벌써 6개의 물질들이 뇌에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불편함은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불편함을 겪을 때 생기는 우리 몸의 변화를 앞서서 봤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6가지 물질부터 벌써 뇌에서 반응을 하고 분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갈 수도 없고 안 생길 수도 없는 겁니다. 불편함은.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절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도록 해보십시오. 컨트롤 해야 합니다. 불편함은. 그리고 나는 불편하니까 사회생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편할수록 회피하지 마시고 정답은 있습니다. 불편함은 계속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불편함을 다룰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은 특히 젊어서 이 사회 조직 내에서 흐르는 기운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형태 이런 거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는 다 이런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 처음 겪는 불편함의 형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살아가면서 그 불편함을 회피하거나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뇌에서 전달되는 물질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성장하는데 불편함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